택배 노동자분들이 어제 창원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격적 직장 폐쇄 등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황성욱 경남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국 택배연대 노조 어떤 단체인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굴레에 묶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예 삶을 강요받던 택배 노동자들은 2017년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을 단결하여 투쟁운을 통한 뺏긴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3일 설립 일정이 발부되어 합법 노동조합이 된 이후 CJ 대한통운의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고용안전, 위탁대리점 상한선, 표준계약서 등의 사항 등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2017년 지난해부터 이 단결해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제 기자회견을 창원 노동청 앞에서 여셨는데 진짜 사장 CJ 대한통운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진짜 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노조 측에서 언급하시는 이 부분이 CJ 대한통운 소속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현재 대다수 택배기사들은 CJ 대한통운이 아닌 위탁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 위탁대리점들은 CJ 대한통운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또 한마디로 CJ 대한통운은 위탁대리점을 통해서 네. 택배 기사들에게 대하도급을 주고 있는 형태죠. 하청이 하청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하지만 CJ 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위탁대리점들은 그 중간에서 관리 체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도 CJ 대한통운이 중간에 위탁대리점을 끼워놓고 책임질 일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일을 시킬 때는 직원처럼 이렇게 일을 시키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개인 사업자라고 나몰라라 이렇게 하는 실정이 있는 거죠. 네. 이런 형태들은 이 하청 계약 속에서 저희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네네. 형태들인데 네. 지금 그렇다면 책임질 일이 없다. CJ 대한통운 측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택배연대 측하고 교섭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섭은 진행된 사항이 없고요. 네. 택배연대 노조는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노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고요. 네. 이게 시대적 요구고 또 이런 반영을 통해서 노동조합 설립 필정을 발부하였는데 네. CJ 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택배기사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노동위원회에서도 택배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지시가 하고 또 판결이 났지만 네. CJ 대한통운은 설립 필정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을 잘못되었으니 법의 심판을 다시 받겠다고 수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정부는 이렇게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줬지만 이게 위법사항이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에서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교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면 노조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은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조차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도 CJ 대한통운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설립 필정을 무료화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노동청이 CJ 대한통운 교섭 거부 부당 노동 행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네. 저희들은 이것 외에도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법 정의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직영기사를 동원하여 대세 배송을 진행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처지를 악용하여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CJ 대한통운의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가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정부의 이런 방침이라든지 결정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CJ 대한통운 측에서도 뭐 입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제기한 문제가 이 공격적 직장 폐쇄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위탁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이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상황이? 직장 폐쇄는 네.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 영남 사태를 통해서 CJ 대한통운과 위탁 대리점장들은 노동조합이 6월 30일 합법적인 쟁의 행위인 일회성 경고 파업을 종료하고 네. 업무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파업을 계속 이어가는 양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물량 빼돌리기를 계속 지속함으로써 네. 방어적으로 사용해야 될 직장 폐쇄를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것이 공격적 직장 폐쇄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노조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방해를 한 그런 상황이시군요. 일을 못하도록. 예, 그렇죠. 네. 참 이 물량 빼돌리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고요? 예. 지금 저희들도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노조 측하고 네네. 현재는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택배기사들은 하루 배송 물량에 의해서 한 달의 수입이 네. 이게 쌓여서 한 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3주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되었고요. 네. 이 비용은 조합원 1인당 대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한 달 수입이 다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CJ 원청은 이 물량 빼앗으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노조 죽이기를 잔영한 것입니다. 네. 택배현대 노조는 7월 창원, 성산, 그다음 김해, 경주, 울산 이 4개 지역에 대한 CJ 원청의 공격적인 직장 폐쇄와 같은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소하였지만 네. 지금 현재 7월 계절이 2번이 바뀌고 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부에게 한 번 더 CJ 대한통운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 빼돌리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네. 뭐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현재로는 송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송치가 돼 아직 있는 상태. 어떤 진척이 지금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에 계류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 진행이 더디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이 어떤 문제들이 지금 택배 분류 작업에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3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중 절반 가까운 시간이 이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분류 작업 구조는 쉽게 생각하시면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공항을 통해서 입고 가실 때 수탁 물건을 찾으시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택배기사들은 내일 위해서 지나가는 물건들을 자기 담당 부에게 물건을 찾아서 떼내는 작업을 분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과정이 7시간에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통해서는 아무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측의 주장은 이런 분류 작업 비용이 네. 배송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CJ 대한통운은 분류 작업 비용이 배송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얼마가 물류비에 포함이 돼 있고 분류비에 있는지 그 근거조차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실제로 7시에 달하는 분류 작업을 하더라도 배송을 하지 않으면 단 10원의 수수료도 저희들은 발생되지 않는 구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송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 네. 조금 답답한 현실이죠. 네. 회계상 비용 처리를 좀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뭐 예. 사측은 조금이나마 이런 비용들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그렇죠.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정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거나 뭐 그런 요구들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해결 방안들을? 예, 그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J 대한통운은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의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배송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분류 작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습니다. 최근 택배주 업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도 택배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의 당연한 업무가 아닌 배송과 별개의 업무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네. 지금 뭐 일자리 문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분류 작업 뭐 노동자분들을 또 따로 채용하셔가지고요. 일자리도 좀 늘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정리의 말씀 듣고요. 인터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네. CJ 대한통운과 위탁 대리점자들은 지금까지 10년 전 택배시장이 성장하기 전 기준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시장은 물량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발생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교섭회장으로 나와서 현실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연대 노조 황성욱 경남 지부장이었습니다.